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타본 적 있으십니까? 기존 항공기보다 기내 서비스 수준을 줄이고 항로는 적지만 저렴한 가격이라는 무기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비용 항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윤식 경운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아이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번 주에 다룬 바가 있는데요. 경기도 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5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경찰은 57명의 소재 파악과 함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뻔의 위아영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 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2월 한 달간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라고도 불리는 LCC.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지난해 첫 취항에 나선 에어서울까지 모두 6개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사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 지방공항과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저가 항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공항 상황 어떻습니까? 스케줄이라든지 활주로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말이 있던데요. 예, 국내 주요 공항인 김포, 제주, 부산 이런 공항들은 사실 많은 운항으로 포화가 됐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는 이제 주요 시간대 포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모든 시간대가 포함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시간대에 혼자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주요 시간대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하나 지연되면 줄줄이 다른 항공기까지 다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예. 서비스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이미지도 좀 실추되지 않을까요?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포화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공항 운영상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정시 운항이라는 게 가장 승객에게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약속을 못 지킨다든지 어떤 계획이 변경되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가중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그 주요 시간대에는 정시 운항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많이 비판의 목소리도 많던데요. 예, 현재 주요 시간대는 서로 좀 몰리기 때문에 평균 15분에서 30분 정도의 그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항공기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사실 수시간 이상 지연되는 게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그 비행기 모는 기장 출신이잖아요. 네. 파일럿. 근데 네. 이렇게 그 스케줄이 꽉 차 있을 때 투입이 되면은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만약에 여기가 밀리게 되면은 다른 것도 줄줄이 다 밀리니까 괜히 책임을 기장에게 떠넘기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같긴 하지만요. 실제 운항에서는
절차에 맞춰서 운항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한 수분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예. 기장이 뭐 성급히 한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늦어지는 건 늦어지는 대로 그냥 안전 운항에 대부분 이제 전념해서 운항들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국내 6번째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 LCC가 이제 생겼습니다. 에어서울까지.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치열한 항공업계 시장이었는데 더 치열해졌잖아요.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의 점유율을 이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차지해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 LCC가 더 생기면은 국내 공항들이 이 항공기들 스케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요즘 생기는 항공사가 뭐 플라이 양양, K항공, 에어 대구, 남부 에어, 뭐 에어 포항 이렇게 신규 항공사 지금 계속 설립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주요 공항이 포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이들이 설립되는 공항은 뭐 양양, 포항, 대구, 울산 뭐 이런 데서 좀 우리가 보면 약간 한산하는 그런 공항이긴 합니다. 예. 특히 뭐 이 작년에 같은 경우 양양을 보면은 하루에 한 대 정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 때문에 지역 설립 기반으로 볼 때는 뭐 혼잡하다, 뭐 포화하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예. 그 공항에서 결국은 또 주요 공항으로 운항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결국은 주요 공항의 포화도는 증가시키는 건 뭐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아마 초기에는 그 포화된 시간대에 주는 게 노선을 주는 게 아니라 한산한 시간대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산한 시간대에 노선을 배정해서 좀 포화율을 좀 유지시키는 낮추는 그런 효과로 아마 운항 계획을 세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충북이나 경남, 대구, 포항을 허브로 하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가 설립되면은 그 이유가 설립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앞다퉈서 설립을 하려고 할까요? 예,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 뭐 경제 활성화 이런 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 뭐 관광이나 서비스업을 통해서 국내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까지 하겠다. 접근 경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지자체 생각입니다. 또 그 지역의 공항과 그 지역의 항공사를 갖는다는 위상도 사실 무시는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시민의 교통 편리성을 시정으로 이렇게 내세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이제 설립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CC가 저가 항공사 설립이 쉽나요? 뭐 요건이 있나요? 예, 일단은 뭐 항공기는 한 대 이상이면 되고요. 뭐 예. 그런 건 이제 되고 자본금이 150억 이상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150억. 예, 근데 그 자본금을 많이 요구한 이유가 예. 초기에 비용 관리가 이제 흑자를 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자본금이 튼튼하지 못하면 설립해놓고 뭐 몇 년 가지도 않아서 이렇게 다시 폐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자본금 같은 것들을 이제 크게 주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 밟았던 한성항공 사례도 있고요. 예. 지자체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후발 주자들까지 이게 추가되면은 추가 그 투자 비용을 넘어서 손익분기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아주 잘해도 3년에서 5년은 계속 적자를 봐야 되고요. 길게는 10년까지 뭐 적자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수익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장기적 차원에서 높은 매출을 일단 유지하면서 적자를 점점점 메꿔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자본금을 가지고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항공기를 3대, 4대 운영하게 된다면 실제 150억의 자본금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방에 계신 소비자들의 경우 이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편리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전 문제도 걱정이거든요.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이제 쓰는 돈을 좀 줄여가면서 돈을 아끼면서 그 운영 비용을 맞추려고 할 텐데 이게 한정된 파일을 나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 안전점검이 사실 그 내용보다 뭐 비용을 줄여서 쓴다기보다 저비항공사는 원래 그 절차가 맞기 때문에 그거보다도요. 초기에는 인력 수급 문제 어려움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인력이죠?
이제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숙련된 정비사가나 조종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최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상호 인력 수급하는데 시장에서는 여기에 취업시킬 만한 인력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뺏기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상호 어려움을 줘서 심지어는 대형 항공사나 기존에 있는 저비 항공사까지도 인력이 재분배가 되면서 문제점을 더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비하고 특히 기장도 그렇고요. 신입 기장 신입 정비 인력이야 계속 나오겠지만 베테랑들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지금 한국 정책적으로 퇴직 기간을 좀 더 이렇게 늘리는 기간이라든지 현재 이제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나이 조건이 많이 이제 좋아짐으로써 예.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인력 수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 대학이나 외부 이제 교육업체들에서 많은 인력들 우수 인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그 수년 내에는 충분히 인력 수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초기에 아까 말한 대로 숙련된 인력을 어쨌든 다른 항공사에서 데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도 사실 창업을 시작하면은 그 숙련된 그런 사원 그런 임원급 인원을 데려오는 게 어려운데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예. 안전과 관련해서 기장이라든지 외주라든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 현재 조종사들도 외국에서 외국 기장들 이제 수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 하기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또 저 기장자를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외국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국내에서 대형 항공사에서 이제 좀 사실 국내 손으로 이렇게 넘어오기를 원하시는 또 그런 기장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아마 이제 취업을 시키는 방향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요. 항공사하고 지자체가 이 새로운 신설 LCC를 세우기 전에 뭘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전의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요. 실제 법적으로 150억 딱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한 자금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초기 수익을 위해서 분명히 어떤 좋은 노선에 대해서는 과당 추려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럴 때 동일 노선에 대해서는 이런 후발 업체들이 공동 운항편을 좀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좀 이런 과당 경쟁을 막는 것이 좀 좋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65세에서부터 70세까지는 무슨 3년에 한 번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운전이라는 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운전이 사고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래된, 저도 택시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베테랑인데 큰 사고는 없었어요. 물론 80세 이상 운전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이를 꼭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면허증 적성검사 쪽에 병검사, 치매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병명을 따진 사람한테 한해서 정확하게 한대문은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제 나이가 62세입니다. 근데 제가 일을 나왔을 때는 손님한테 항상 친절하게 모시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저 역시도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최종철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최종철 기사님은 62세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한창인 나이대죠. 근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고령 운전자 문제, 우리가 이제 슬슬 시작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됐잖아요. 우리보다 더 앞서 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경우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던데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이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개인차도 있고요. 근데 사실 나이가 굉장히 고령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지만 방심하는 게 일단은 운전할 때 사고 나는 게 더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테랑이라고 해서 그 초보 운전자들보다 사고 발생률이 더 적은 것도 아니고요. 방심. 이게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 잘 들었습니다. 최종철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듣고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여행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네요, 제가. 예, 열심히 취재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죠. 자, 오늘 어딜 가볼까요? 겨울의 끝자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이 겨울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이에요. 예. 겨울의 풍경을 품은 아름다운 사찰 도봉산 망월사로 안내하겠습니다. 도봉산 망월사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지하철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죠.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망월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봉산 망월사는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신라시대 639년에 세워진 사찰인데요. 예. 그 선덕용왕 8년에 왕실의 융성을 기리고자 창건됐다고 해요. 그리고 근사에는 굉장히 이름 있는 선승들이 많이 배출된 사찰이기도 하고 예. 지금 가면 천중선원이라고 있는데 많은 깨달음 얻기 위한 많은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망월사라는 이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달을 떠올리세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망월사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망월사 대웅전 동쪽에는 토끼 모양의 바위가 있고 남쪽에는 달 모양의 바위가 있대요. 월봉이 있어서 예. 마치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유래가 됐긴 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딱히 그 모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곳이 망월사라 이름을 붙었냐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건 뭐냐면 그 절마당에 서면 정말 풍경이 굉장히 시원하게 뻗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보름날에 가면 달을 마주하기 되게 좋은 사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눈이 내렸잖아요. 눈비가 내렸는데 제가 오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사이트 들어가서 실시간 영상을 봤더니 눈이 이렇게 능선에 쌓여 있더라고요. 예. 제가 겨울에 좋아하는 사찰 중에 망월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눈 쌓인 풍경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아름답고 저희 친구는 눈 쌓인 망월사의 풍경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망월사는 뒤쪽으로는 장쾌한 암릉, 포대능선이 둘러싸여 있고 우측으로 도봉산의 정상 봉우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풍광 자체가 그대로 약간 동양화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찰을 보실 수가 있어서 겨울에 가시기 전에 눈 쌓인 풍경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잘 보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웅전이 있고 뒤쪽에 그 암석이 쫙 둘러싸고 있고 눈 내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망월사에 가시면 꼭 해보실 게 이제 많은 가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가장 위쪽에는 영산전이라는 사찰이 있어요. 암자가 있는데 그쪽에 올라가시면 그 가파른 철계단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절벽 끝에 자리에서 그 앞에 딱 서면 눈에 거칠 것 없이 시원스러운 풍경이 마음을 되게 시원하게 해요. 그리고 맞은편에 범정각에 올라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절벽 끝에 붙은 영산전의 풍경이 정말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 풍경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올라가시면 반드시 범정각과 영산전은 꼭 올라보시면 좋겠어요. 예, 높은 곳에 올라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오로지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요거 그냥 경치 보기 위해서 산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해요. 이 철 계단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길은 잘 닦여 있는데 산행길이다 보니까 특히 눈 쌓였을 땐 좀 장비를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망월사역에서 출발해서 망월사 암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가시면 1시간 반, 혹시 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천천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으시면 되고 왕복 잡으셔도 2시간 반 쪽이면 편안하게 올라갔다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특히나 일반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가파르기 때문에 가파르고 계단들이 많아서 약간 발걸음을 조심조심 하시면 올라가시면 좋아요. 예. 그냥 추청바지 입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뭘 좀 먹어볼까요? 먼저 추천드리는 건데 일요일 날 가시면 절에서 공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빔밥을 주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집은 제가 산행 친구들과 자주 가던 집인데 망월사역 바로 앞쪽에 닭볶음탕이 되게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집이 유명한 건 매일매일 신선한 닭을 바로바로 잡아오세요. 그래서 그 닭이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딱 양념이 나오면 고기와 양념이 따로 놀지 않은 진득한 소스가 기가 막힌데 여기에서 딱 밥 말아서 딱 먹고 나면 산행의 고단함이 그대로 풀리는 곳이에요. 혹시 혼자 가신다면 이 집에 그 집반찬 같은 백반을 내놓거든요. 밥 반찬이 정말 기가 막힌데 혼자 가시는 분들은 저렴한 백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새하얀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다가 갑자기 닭볶음탕이 훅 들어오니까 머릿속에서 좀 흰색하고 빨간 게 뭉쳐지긴 했는데 하얀 풍경, 추운 풍경 보시고 오다 뜨끈한 국물에 밥 비벼 드시면 맛있잖아요. 밥심이 절로 생깁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올라가기 전에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집이 일찍 끊기기 때문에요. 닭이 일찍 떨어져서 저희는 올라가기 전에 계산을 하고 미리 올라갑니다. 예약 걸어놓고 내려와서 먹습니다. 그렇군요. 아침 저녁으로 그 식당 계속 열려 있나요? 네, 계속 열려 있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으시니까 미리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YTN 신웅진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서울역 고가인 서울로 7017이 실록의 계절인 5월에 시민들에게 선을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숫자 7017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서울역 고가가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예. 2017년에 시민을 위한 보행길로 거듭난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아하. 70년에 70, 그리고 17년에 17. 그래서 7017인데요. 예. 이 서울로 7017은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이 꽃과 나무들이 가장 활짝 피는 시기를 고려해서 5월 20일 토요일에 개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서울로 이 7017은 폭이 10.3m, 길이 1024m의 도로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보행길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 꽃과 나무가 228종, 24,000여 주에 이릅니다. 어허. 또 꽃집과 도서관, 인형극장, 벤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이 완성이 되면 서울역 주변에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서울시는 이 개장날인 5월 20일 다만 이 날씨가 좋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5월 20일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할 텐데 날씨가 안 좋으면은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네. 이 고가 말도 말고 탈도 많았는데 이렇게 꽃과 나무 228종 24,000여 주 이른다고 하니까 5월 20일에 한번 가서 어떻게 좀 잘 꾸며놨나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자, 7017 숫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용어풀이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서울시가 찻동이를 복지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찻동이 이게 뭡니까? 일단 이 찻동 두 글자로 풀면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확장된 건데요. 이 찻동이라고 하면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현장 복지 전용 차량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 이 길을 가다가 혹시 이 분홍색과 흰색이 반반씩 섞인 차량을 보면 이 찻동이를 보신 겁니다. 이 서울시는 이 복지 플래너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 이동 시간이 길고 또 이동이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전용 차량을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찻동이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원 물품이나 의료 장비 등을 싣고 갈 수도 있겠죠. 예. 서울시는 이달 말에 이 17개 자치구 171개 동에 찻동이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달동네 등 걸어서 다니기 힘든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투입이 되는데요. 내년까지 24개 자치구 342개 동에 갖출 예정입니다. 이 서울시 자치구 25개죠. 이 중에 한 군데 강남구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택시 요금도 요즘에 현금으로 내기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로 현금을 내는 사람들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택시 승객 3명 가운데 2명은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택시의 카드 결제율이 67.4%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은 2조 2,364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택시 요금 카드 결제율은 지난 2007년에는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승해서 2012년에 50.3%로 현금 결제를 추월했고요. 그 비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카드 결제액도 2008년에는
1344억 원에서 2011년에 1조 1310억 원으로 처음으로 조 단위에 진입했고요. 현재는 이 서울의 전체 택시 72,065대 가운데 99.9%의 카드 결제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상 모든 택시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 카드 결제가 많아지니까 이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요. 이 택시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1.7%에서 다음 달에는 1.6%로 낮춥니다. 예. 이 쇼핑은 물론이고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앞으로 지갑에서 돈 꺼낼 일은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택시 그 지붕 쪽에 카드 됩니다. 뭐 카드 결제되는 네네. 택시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타도 다 되는데 신혼진 기자도 택시 탈 때 카드 주로 씁니까? 네, 거의 카드를 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편의점에서도 이 동전 없는 뭐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부 시범 운영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뭐 이제 잔돈을 뭐 계좌로 넣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동전도 사라질 것 같고요. 이거 점점 현금을 안 쓰는 세상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사실 올 봄에 그 아까 그 고가에서 7017 그게 이제 보행로로 거듭난다는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고가공원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서울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장도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공간 만리동 광장이 있는데, 네. 뭐 여기 광장 주변에 뭐 청파로도 있고요. 뭐 만리제로, 중림로도 오는 4월까지 세 단장을 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서부역 일대 교통체계가 일부 변경되는 것도 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만리제로 방향으로 진입해서 뭐 공덕 쪽으로 가던 그 차량은 남영역 방향에서 우회해야 되고요. 버스 정류장은 기존의 경기여상 입구에서 만리동 광장으로 옮겨진다고 하니까 그 주변 이동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홍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입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죠.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